학교협동조합 전문 강사 교육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파트 3-1 학교협동조합 온라인 교수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맞습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학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 2021년도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고 IT 인프라는 점점 더 발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 디지털 전환에 대한 아젠다는 확장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교협동조합도 이 온라인에 대한 이 과정과 교수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특히나 줌을 통해서 학교협동조합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의 형태는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비대면 교육이다, 혹은 언택트 교육이다, 혹은 온라인 쌍방향 교육이다, 다양하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만나서 하는 대면 강의, 즉 오프라인이 아니라 만나지 않고 하는 교육, 즉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녹화된 강의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라이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학습을 혼자 하지 않고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온라인 라이브의 교육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면 교육은 당연히 집체 교육을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이 온라인 교육이 네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첫째, 비대면 교육은요, 비실시간 교육, 즉 이러닝으로 나눠지고요. 또한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로 나눠집니다.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는요, 세 가지로 웹캐스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튜브나 혹은 마리텔이 될 수가 있겠죠. 혹은 웨비나가 있습니다. 웹 세미나의 개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같이 이야기할 줌입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집체 교육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많은 교육생분들에게 이런 답을 받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집체 교육의 장점은요, 교육 몰입을 위한 실제감이 가장 크다. 그렇죠? 그리고 학습자 상호작용이 용이하다. 그리고 언어와 비언어의 정보를 생생히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교수자가 플랫폼 기능에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기 때문에 친숙하고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겠죠. 먼저 첫째로 강의실, 숙소, 그리고 시간, 간식 등의 고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 시간이 길고요. 교육에 소외된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라는 변수에 취약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의보다는 타의일 경우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러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인데요. 당연히 정보 전달에 효율적이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습니다.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가 높고요. 수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마지막으로 교수자 관점에서는 수익의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일방적이며 상호작용이 적습니다. 또한 동기부여가 없다면 집중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겠고요. 재생을 시켜놓고 다른 일을 하면서 진도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버려두면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생 중심보다는 교수자 중심의 강의를 진행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인데요. 참가자들의 상호작용이 용이하고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참여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과 지역의 학습자의 만남이 용이하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은근히 몰입도가 높다는 것도 줌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교수자의 역량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참가자들의 화상교육 시스템의 이해도가 요구가 됩니다. 또한 밀도 있게 설계함으로써 어떤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다수의 인원이 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이 꺼져 있는 경우 참가자들이 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캐스트 혹은 웨비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장점입니다. 다수의 참가자들이 실시간으로 양질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만나기 힘든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부담 없이 채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동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IT의 기술과 인프라가 향상되고 있다는 장점도 있죠. 네, 다음으로 단점입니다. 관심 없는 주제면 교육생들이 바로 딴짓을 하거나 혹은 각 교육생의 상황과 집중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가자가 기술적 이해가 낮을 때는 진행이 또한 어렵고요. 교육생들에 따라서 교육 분위기가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및 환경에 따라 교육의 리스크가 높을 수도 있다는 것도 단점이 되겠죠. 결국 온라인 라이브 교육은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선택의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시기고요. 앞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원인까지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실제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감이란 가상의 현실에서도 실제로 내가 학습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끔 만드는 것을 실제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실제감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교수 실제감입니다. 즉, 교수자가 옆에 있는 것 같이 만들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첫째, 온라인은 더욱더 교수 설계를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온라인 상에서도 퍼실리테이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토론과 그리고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직접적인 강의도 진행이 돼야겠죠. 두 번째로는 다른 학습자가 옆에 있는 것 같은 사회적 실제감입니다.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네 가지의 활동을 하면 좋은데요. 첫째로 대화를 같이 한다거나 혹은 온라인상에서 토론을 한다거나 그리고 특정 과제를 줌으로써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줌으로써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느낌을 주는 것을 사회적 실제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고 있음을 느끼는 인지적 실제감인데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혹은 정보를 탐구한다거나 혹은 배운 정보를 연결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들을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것을 인지적 실제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배웠던 걸 토대로 줌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보기 전에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을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째, 무료 버전은요, 최대 40분까지만 가능하고요. 유료 버전은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영상 기록에 대한 부분인데요. 무료 버전은 영상이 기록이 안 되지만 유료 버전은 영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줌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셨다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이미지가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설정을 보시면 다양한 지금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부분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먼저 비디오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컴퓨터나 노트북에 캠이 달려 있다면 지금 제가 보이는 이런 카메라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나중에 별도로 카메라를 또 장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오디오 부분 볼까요?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혹은 스피커로 나올 수 있게끔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저는 줌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크를 쓰시기보다는
반드시 이어폰을 착용하시는 게 서로 전달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화면 공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채팅, 배경, 녹화, 프로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먼저 이 줌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예약이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예약을 하면 우리가 회의를 만들 수 있는 링크가 개설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학교 협동조합 회의 이렇게 주제를 바꾸고요. 우리가 시작을 하고자 하는 시작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오전과 오후로 정할 수 있고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1시간에서부터 시간대별로 얼마나 할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시간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바로 저장을 누르면 뭐가 생기냐면 소위 말해서 링크라는 게 생깁니다. 우측에 하단에 클립보드 복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링크가 복사가 되셨고 추후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자 하는 단체 톡이나 SNS에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이제 이 부분에 참가자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이제 링크가 생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줌을 진행하는 부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줌을 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단에 있는 아이콘들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첫 번째로 음소거라는 아이콘이 있죠. 지금 보시면 음이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누군가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들으시는 청중분들은 소리를 꺼주셔야겠죠. 그럴 경우에 음소거 버튼을 누르면 제가 말을 하더라도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디오 부분입니다. 지금 비디오는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비디오를 꺼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비디오가 꺼집니다. 다음 이 부분 볼까요? 참가자. 현재는 제가 한 명이기 때문에 참가자 1로 돼 있고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실제 참가자가 얼마나 있고 누가 있는지 우측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눌러볼까요? 그 밑에 채팅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죠. 그래서 입장을 할 경우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다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화면 공유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가 하면 강연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화면을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화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를 클릭하고 공유를 하면 제가 공유한 화면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유가 됩니다. 아주 좋은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무료 버전은 이 아이콘이 없으세요. 근데 유료 버전은 기록을 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고요. 이 기록을 플레이를 누르면 지금부터 기록을 하고요. 혹은 스탑을 하면 기록이 멈추고요. 나중에 이 회의가 다 끝나면 기록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클라우드나 혹은 컴퓨터에 저장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료 버전의 가장 좋은 요소가 저는 이 소회의실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회의실은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혹은 그룹이 있다고 하면 각 그룹별로 회의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회의실을 만든 다음에 그 회의실에 해당되는 그런 멤버들을 할당을 해서 그 안에서 또 서로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줌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교육을 그리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줌 또한 교육생들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참여자들의 5가지 경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하게끔 함으로써 참여하게끔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다거나 혹은 퀴즈를 내므로써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고 혹은 읽기를 통해서 참여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겠죠. 화면 공유를 통해서 영상을 보여주고
혹은 어떤 문장을 읽게끔 하는 것도 참여에 좋은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말하기 부분입니다. 강사가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때로는 중간중간에 참여자분들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주는 것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네 번째로는 듣기 부분인데요. 우리가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저는 고개를 잘 끄덕여 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라는 리액션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참여의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손을 사용하기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질문을 했을 때 OX 혹은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이런 식으로 손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아이콘을 클릭하는 행위만으로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명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될 때 3류는 타인을 탓하고요. 2류는 환경을 탓하고 1류는 자신을 탓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문제 속에서 나는 과연 3류인지 2류인지 1류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1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